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입국한 가족의 부모와 자녀 분리에 대해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공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뉴욕 한인회와 민승기 전 회장이 법원에 최종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워싱턴 DC가 팁을 받는 직원들에 대한 팁 크레딧을 폐지한다는 주민 발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더라도 체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로운 건강보험 플랜이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 여론에 밀려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불법 입국한 가족의 부모와 자녀 분리에 대해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다수의 주지사와 공화당 연방 의원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오늘 이 같은 정책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불법 입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무관용 정책을 결국 철회하고 이들을 함께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각계의 비판과 반발이 국내에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확산하면서 공화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우세해지자 평소답지 않게 고집을 꺾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연방의회 의원들과 만나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외국인들과 그들의 자녀를 함께 수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까지만 해도 아동 격리 수용 정책의 불가피성을 적극적으로 설파해 왔습니다. 어제 열린 미국 자영업연맹 행사에서 부모로부터 아이를 격리하고 싶지 않지만 불법 입국하는 부모를 기소하려면 아이를 격리해야 한다면서 밀입국하는 부모를 기소하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해명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격리 정책에 대한 비난은 미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 만큼 급속도로 커져 반대 캠페인은 재계에 이어 주지사들과 의회로 번졌고 멕시코, 캐나다 등 외국 정부 관계자들과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지난 5월 5일부터 이달 9일 사이에 어린이 2,342명을 부모로부터 격리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이민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은 여전히 초강경 반이민 위원들은 다카 수혜자 구제 방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연방 하원 지도부가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이민 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과 내부 이민 단속 강화, 합법 이민 축소 법안과 불법 체류 청년 추방류의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시민권 취득 허용 등 드리머 구제 방안과 10년 동안 국경 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 배정 법안입니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개의 법안을 모두 지지한다며 비자 추첨 제도를 없애고 연쇄 이민을 줄이며 국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NBC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의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초강경 반이민 의원들은 다카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구제 방안은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공화당 의원들이 최종 협상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법안 중 어느 하나를 지지한다고 밝히지 않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공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뉴욕 한인회와 민승기 전 회장이 법원에 최종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술서에 대한 의의 절차를 거치면 최종 판결만 남게 됩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와 민승기 전 회장이 어제 재판부에 최종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그동안 이어진 50만 달러 공금 반환 소송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최종 진술서에서 민 전 회장이 99년 회관 장기 리스를 체결하면서 받은 25만 달러 중 8만 달러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회관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아 총 29만 달러의 재산 피해를 일으킨 점과 임기 동안 한인회 계좌와 사무국 계좌를 혼용해 사용하면서 수십만 달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지난 2016년 법원으로부터 탄핵 판결을 받은 뒤에도 변호사 비용 2만 달러를 한인회 공금으로 지불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체는 50만 불이지만 저희들이 37만 불 정도를 클레임을 했습니다. 그것을 반환 소송에 대한 그러한 취지를 저희들이 냈고요. 저쪽에서도 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제 데드라인이었으니까요. 앞으로 한 1, 2주 안에 최종 판사님의 판단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민승기 전 회장은 본인이 탄핵된 이후 한인회가 체납된 재산세를 모두 완납했고 변호사 비용은 한인회가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지불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며 뉴욕 한인회에 재산 피해를 입혔다는 근거가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측은 상대방의 최종 진술서에 반론이 있을 경우 25일까지 이의 제기를 신청하게 되며 최종 판결은 그 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워싱턴 DC가 팁을 받는 식당이나 바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이중적인 최저임금 적용, 이른바 팁 크레딧을 폐지한다는 주민 발의를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법안을 추진 중인 뉴욕주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DC는 어제 팁 크레딧 폐지에 대한 주민 발의 투표 결과 55%의 찬성률로 이중 최저임금을 폐지하고 식당이나 바 주인이 팁을 받는 직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식당이나 바의 주인들은 서비스 직원이나 바텐더, 접시 닦기 등 팁을 받는 직원들에게 팁으로 수입을 보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워싱턴 DC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12달러 5센트에 훨씬 못 미치는 시간당 3달러 33센트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최저임금의 팁으로 받은 금액을 합해 총 수입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주인이 그 차익을 보증해주는 이른바 팁 크레딧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주민 발의가 승인됨에 따라 앞으로 식당이나 바 주인들은 모든 직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DC의 결정은 같은 법안을 추진 중인 뉴욕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은 어제 브롱스 호스토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팁 크레딧 폐지 관련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네일협회를 중심으로 팁 크레딧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더라도 체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검토한 뉴욕주 보건국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더 이로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권고한 데 따라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제임스 오닐 시경국장은 9월부터 공공장소 마리화나 흡연자를 체포하는 대신 법원 소환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체포 대신 소환장을 받으면 $100의 벌금을 내야 하고 직접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다만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거나 수감 중 보호관찰로 석방된 사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운전 중 마리화나를 흡연했을 경우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새 정책이 시행되면 매년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되는 사람 10,000명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마리화나 관련 체포가 22,650건이었습니다. 한편 마리화나 흡연으로 체포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라며 인종차별적 단속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 초 한 보고서는 흑인과 백인의 마리화나 흡연 비율은 비슷한데도 지난 3년 동안 마리화나 관련 혐의로 체포된 흑인의 비율이 백인의 8배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로운 건강보험 플랜이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가 마련한 새 플랜은 소기업이 함께 협력해 대기업과 같은 구매력을 갖게 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어소시에이션 헬스 플랜인 AHP 설립 규정의 최종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AHP 최종안은 기존에 매우 제한적이던 규정을 확대한 것으로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함께 협력해 대기업 그룹 건강보험 플랜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도입된 새 AHP 규정은 비용 부담으로 건강보험 플랜 설립이나 가입이 어려운 소기업 직원과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만 보험료 부담이 적은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 규정은 빠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새로 선보이는 AHP는 오바마케어의 필수 커버리지 제공 의무를 완화하고 기존 질병 있는 사람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차별적인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질병 발생을 이유로 커버리지를 취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역에 따라 의료 비용이 크게 변동하는 건강보험 상품의 성격상 보험 사기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플랜이 시행되면 오바마케어의 플랜에 가입해 있던 건강한 사람들이 이 플랜으로 변경해 기존 플랜들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최대 3개월인 단기 개인 건강보험 플랜의 기간을 최대 364일로 늘리는 규정의 최종안도 올 여름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버드대 입시 전형에서 학업 성취도와 SAT 성적만을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경우 전체 합격자 중 아시안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버드대의 소수계 우대 정책이 아시안에게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아시안 학생 연합체 Student for Fair Admissions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하버드대 교진 크림슨이 보도했습니다. 크림슨은 아시안 입학 지원자의 60%가 입시 전형의 학업 성취도에서 3+점 이상을 기록해 백인 지원자 45%보다 15%포인트가량 높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과외 활동 참여 부문에서 2점 이상을 받은 아시안 지원자는 전체의 28%로 백인 지원자 24%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하버드대에 합격한 아시안 비율은 2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는 현재 학업 성적과 과외 활동 참여, 운동 특기, 인성, 교사 추천 등 14가지 부문을 평가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측은 학업 성적이 뛰어난 아시안 지원자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 인성 등 다른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시안이 다른 인종의 학생들에 비해 모든 면에서 월등한데도 백인의 합격률은 아시안 지원자보다 3.5%포인트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주 파라무스 스쿨버스 사고 이후 스쿨버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 하원에서 스쿨버스 안전 강화를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 교통위원회는 어제 주 전역 모든 스쿨버스에 3점씩 안전벨트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180일 후부터 모든 스쿨버스는 3점씩 안전벨트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스쿨버스 좌석에 일반 차량과 같이 어깨에서 내려오는 3점씩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상체와 하체 모두 좌석에 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허리를 감싸는 안전벨트만 장착하면 됩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 4명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3점씩 안전벨트 의무 장착 외에도 주 교육국과 차량위원회가 협의해 스쿨버스 안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필드 여행을 가던 파라무스 스쿨버스 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뉴저지 학교위원회 측은 이 법안을 지지하지만 운행 가능한 스쿨버스 수를 감소시키는 등의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7번 전철의 페인트 보수 작업이 시작됩니다. 7번 전철은 철로에서 검출된 납 성분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뉴욕시 트랜짓이 어제 7번 전철 보수 공사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보수 작업은 전철 고가 선로의 오래된 페인트와 기름때, 먼지를 제거하고 철골 구조 등 전반적인 시설을 새로 페인트합니다. 페인트 보수 작업은 먼저 잭스나이츠 74 스트리트 역에서 코로나 111 스트리트 역 사이 구간에서 진행되며 그 다음으로 써니사이드, 롱아일랜드 시티 등 서쪽 구간에서 보수 작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100년 이상 퀸즈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된 7번 전철은 지난해 전철 고가 선로에서 떨어지는 페인트 가루에서 납성분이 검출돼 인근 지역 상가와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페인트공 노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7번 전철 철로에서 검출된 납성분은 연방 안전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MTA는 보수 작업 기간 전철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행 스케줄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업은 2021년 7월쯤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타운 내 리틀 방글라데시 분할한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수천 명의 한인들을 포함해 타인종들 역시 무더운 날씨 속에 한인타운을 지키기 위해 투표소에 모였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타운 내 방글라데시 분할안을 결정하는 투표소 앞입니다. 투표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부터 젊은 층까지 거의 대부분은 한인들입니다. 많이 왔으면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와보니까 너무 많이 와서 너무 기뻐요. 저는 11시부터 와서 기다렸어요. 특히 한인 이민 선조들이 정착해 놓은 한인타운을 뺏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한인들을 뭉치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인이란 자존심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투표하러 왔고. 우리가 우습게 보여갖고 솔직히 우습게 보여서 걔네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걔네들은 다음에 조심을 하고. 타인종 주민들도 한인타운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And I believe it's really important for the culture too. You know, it's a staple of why people come here in the first place is to preserve what we have. And I think Koreatown's a beautiful place to live and work. 이외에도 직장에선 한인들이 단체로 투표에 참여하는 등 한인타운을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초반 우려도 많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투표 열기로 한인 사회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편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방글라데시 주민 투표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단합과 협력을 엿볼 수 있었다며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더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단체와 세대를 잘 어울려서 같이 끌고 가서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을 봤을 때 저희가 한인단체로서 좀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한 서로가 이렇게 좀 더 같이 일을 하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한인들 위해서 좀 더 위력을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한편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지역구 투표 결과는 3일에서 5일 후 발표될 예정이며 한인단체 관계자들도 개표 상황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국은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입주 기준이 완화된 새로운 서민 아파트 입주 신청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은 현행 서민 아파트 입주 신청서 작성 시 의무적으로 기입해야 했던 직업란이 앞으로 삭제되며 크레딧 점수나 연소득 변경, 신용 불량 등으로 인해 입주 신청에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매츠 윌렛츠 포인트역과 라과디아 공항 사이 약 2마일 구간 부지를 에어트레인 신설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 뉴욕주 교통국에 부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18일 주의회에 상정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공항행 에어트레인 노선은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파크에서 7번 전철과 평행을 이룬 후 시리필드 주차장 남쪽 부지를 거쳐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를 따라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민권센터는 여름 청소년 프로그램이 7월 9일부터 7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며 커뮤니티 활동에 관심이 있는 고교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고교 10학년에서 12학년 학생입니다. 매주 3회 오후 5시에서 7시 2시간 동안 이슈 공부, 외부 강사 초청 강연, 민권센터 기존 활동과 자체 커뮤니티 프로젝트 기획과 실행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연방 예비선거, 9월 13일 일반 예비선거, 11월 6일 본선거 지역 투표소에서 활동할 한국어 통역 도우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퀸즈 지역에는 한인 노인 유권자들이 밀집해 있어 한국어 통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역 도우미는 18살 이상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거주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당 $200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오전 곳에 따라 비가 내리며 차차 개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영상 29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영상 18도. 금요일 대체로 맑겠으며 오후 늦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비와 소나기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